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규 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FOMC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 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동안 FMC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금 동향까지 알아볼 텐데요. 향후 남은 이벤트들, 아무래도 좀 악재거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 제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아시아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물론 우리 증시보다는 아세안 국가들이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세안 위기는 그러면 줄어들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융지표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좀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화 환율도 최근에 1,070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 멕시코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달러 대비해서 FOMC 이후에 절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이후에 대부분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화가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아세안 위기는 분명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들 국가들이 여전히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모두 최근에 외환 보유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줄어들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환율 방어를 함으로써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때 단기 외채 수준과 비슷해진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단기 외채보다 낮은 수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이 환율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를 과연 얼마만큼 보일 것인지 또 외국인 자금은 여전히 아세안 국가를 선호할 것인지 여부가 향후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 국가로 최근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수출 금액의 증가분은 이들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기 침체는 국내 무역에는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앞서서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미국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위기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오바마 케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5년도까지 계속 증가했던 이런 자금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퀘스터 등으로 인해서 조금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바마 케어를 계속 실시하게 되면 무한대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 공약과 관련된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케어도 지속될 경우에는 GDP 대비 이 정부 부채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일종의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바마 예제는 분명히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절대 이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쪽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될 건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변수가 나왔죠. 중국의 HSBC PMI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의 PMI도 2년 내 최고치를 보이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는 이 개선 추이가 지금 심리 지표라는 거죠. PMI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서베이 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실물도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요. 중국은 10월 이후, 즉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중추절 효과 이후에 과연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유럽은 분명히 이 기분은 개선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각 국가별로 양호한 실물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
중에서 자동차 산업과 함께 IT와 관련된 일부 투자가 전체적인 산업 생산을 좀 견인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과 항공 쪽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이고요. IT 쪽과 함께 전체적인 기계 장비 쪽도 계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을 바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추이가 앞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과 미국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특히 미국은 부채한도 상향에 대한 처리, 미 예산안 처리에 관한 이 정치적 협상 등이 또 다른 이슈로 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 시장의 동향은 어떨까요? 선진국 이머징, 채권 주식 여러 가지로 합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채권은 매도, 주식은 사고 있고요. 주식은 여전히 선진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채권 쪽에서는 최근에 4주 연속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국채는 팔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가운데서도 안정성 있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초반에 이제 채권 자금이 빠져나갈 때 하이힐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최근에 채권 쪽에서는 하이힐드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국채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진국 증시 쪽으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200억 불 이상의 돈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주식시장에서 이머징 쪽은 2주 연속으로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빠져나가는 양상이고 채권 시장에서 이머징 국가는 여전히 매도 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선진국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 유럽 모두 공이 유입되는 모습이고 특히 유럽 쪽에 강하게 유입되면서 최근에 2013년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최근 3주 연속으로 또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자금은 미국과 유럽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이를 지역을 향하고 있고요. 이머징 국가 쪽에서는 최근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2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2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면서의 특징은 한국과 대만은 꾸준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만 나머지 여타 국가들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한국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줄어드는 모습, 인도 같은 국가들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의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대만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3주 연속의 강화를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감소를 보이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거래일수 변화에 따른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상대적으로 달러, 이 테이퍼링 효과가 없어지면서 달러 약세에 기인하고 있는 다른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인도라든지 태국, 아세안 국가들의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이 조금 튼튼한 국가들 중심으로 자금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채권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주식 시장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선진국 쪽의 유입 강도가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코스피 증시와 함께 중국과 대만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져 아시아의 양극화 현상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국내 증시로 19일 연속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위기를 이번 달 말까지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번 달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해결을 좀 보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속도, 펀더멘탈 회복 속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심리 지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실물 지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실물 지표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리와 환율이 중요한데 최근 이제 국내 입장에서 보면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가 좀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와 IT보다는 단기 낙폭과대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 전망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또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보다는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선호주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T와 자동차는 이젠 줄여야 되느냐 혹은 버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죠. 네. 조금 전에 미국 지표에서도 확인해봤다시피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개선되고 있는 산업 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IT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대응은 정말 초장기 대응을 하시는 가치 투자자가 아니라면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을 적절하게 미스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FMC 회의 이후에 국내 증시가 어제 첫 번째로 열렸고 이제 다시 재시작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이 적절한 이 섞인 전략 믹스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자,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